네, 사실 행사가 10월이 되면 많아서 한복포럼의 마중물처럼 제가 발표는 하지만 오늘 주요한 발표는 사실 한복과 어떻게 ICT가 연결돼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형성할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한 토론을 좀 적극적으로 하고 싶어서 제가 주제를 이렇게 꺼내봤습니다. 먼저 토론문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네 분의 발표와 네 분의 토론이 있는데, 제가 이 토론자들 원고를 어저께 새벽에 읽었습니다. 이걸 받았기 때문에 인쇄한 거를. 근데 제가 이제 발표문을 준비할 때 AI와 함께 이 발표문을 준비했다는 거 미리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AI 시대니까. 그리고 지금 저의 발표는 학술 발표라기보다는 뭘 기대하고 오셨을지 모르겠지만 한복생활이라는 것이 2022년에 국가 무형유산으로 지정이 됐는데, 우리가 한복생활을 과연 일상에서 할 수 있을까? 그때부터 고민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AI에게 챗GPT였죠. 그리고 저는 코파일럿을 이제 또 쓰고 가끔 모니카를 활용도 합니다. PPT를 만들 때는. 내가 한복생활, The Cultural Heritage of 한복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이제 그렇게 말을 하던데, 이 친구한테 물었더니 이렇게 설명을 해준 거예요. 일단 한복은 한국 옷이야. 그건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한복은 한국 옷이야. 그리고 제가 이것에 대해서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뿌리 깊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문화유산이야. 이것도 알고 있고요. 그건 세계가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AI가 이런 정보를 줬다는 것 때문에. 기타 나머지 것들의 중요한 거는 이게 공동체의 가치를 반영한다던가, 그 다음에 여기 리추얼이라고 하는 예식, 공동체, 예술적인 표현까지 담아내고 있다는 것들이 저한텐 공감해 라고 하는 키워드였고요. 더 중요한 건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이미지를 생성할 때 약간 Japanese, Chinese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래도 올해 이 AI가 저한테 이미지를 대여 한복에서 나오는 적어도 평면 구성의 한복으로 이렇게 이미지를 생성해 줬습니다. 제가 한복생활을 국가유산청에서 찾아봤죠. 당연히 여러분들도 한복생활이 이제 국가문화유산이자 유산청, 국내외가 이제 관심 가져야 될 일이 돼버렸어요. 한복생활 하자고 이렇게 외쳤던 적이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이. 근데 국가가 나서서 이거 문화유산이야, 헤리티지야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복에 대한 생각을 다 각각 어느 시대 때 옷으로 생각하지? 한복을 뭐라고 생각하지? 이 자리에도 한복 굉장히 다양하게 입고 있는데, 저도 현대한복, 저기 젠틀맨들 세 분은 다포를 입으셨다고 했고요. 저기 백기현 이사장님은 정통 두루마기 입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냥 봤을 때 되게 다양한 모드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한복 생활이라는 거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가족 공동체와 예라고 하는 것을 갖추는 매개체로 저는 정의하고 싶었습니다. 여기에 주요 메인 키워드. 왜? 한복은 적어도 조선시대라고 하는 500년의 그 역사 속에서 양식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근대 국민국가, 대한민국의 양식이 어느 정도 다른 국가와 구별되게 되었기 때문에 약간 조선 후기 양식까지는 거의 합의점을 이룬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인데, 의외로 학계에서도 신라복식도 한복이야, 백제복식도 한복이야. 그리고 저한테 질문했을 때 제가 너무 놀란 게, 학회에서 토론을 하는데 지수영 교수님은 한복을 어디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조선 후기 양식이 한복이라고 말할 때 우리 정체성에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가족 공동체, 가문, 집안, 사회, 지역, 집단주의 이런 것들이 그래도 있었을 때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리추얼이라고 하는 예식, 그 다음에 자연을 인식하는 절개에 맞춘 명절 옷들, 그때 입었던 거죠. 물론 바탕은 왕조의 예복이라든가 왕조의 탑 클래스들의 옷을 모범으로 했겠죠. 그런 것들이 제 인식인데, 의외로 한복이 굉장히 다양한 모드로 학계에서도 인식되고 있다는 게 여전히 저는 지금 아직 합의점을 갖지 못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발표문에 그래서 국내외 사전을 찾았어요. 국내 두산, 위키피디아, 기본적으로 한복생활 국가유산청에서 말하는 한복의 정의 자체도
이거는 바지 저고리, 치마 저고리 그렇게 나오고요. 공동체, 가족 공동체,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많은 뭐 다듬이질, 뭐 염색, 풀 매기는 거 다 해당되고요. 그리고 절기나 명절에 모여서 그런 거 입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요. 근데 우리 그렇게 지금 한복 생활 하나요? 안 해요. 그게 되게 퀘스천이었어요. 자, 저는 88학번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은 1차 베이비 부머 또는 2차 베이비 부머, 그 시대 때 있었던 분들일 거예요. 74년 이후에 태어나신 분, 여기 계신 분, 앉아 계신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74년 이후. 부사장님 젊으시네요. 이면주 거의 나머지 그 전 시대 베이비 부모가 이제 은퇴해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려고 하는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는 과연 라이프 스타일의 한복이 필요할까? 또는 지금 토론문에 보시면 박소연 선생님이 토론문에서 본인을 X세대로 소개하셨어요. 맞나요? 저주받은 94학번 막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88학번인데 저는 꿈나무 88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주 넷플릭스에서 서비스했던 응답하라 1988 이후에도 후속 응답하라 1944 막 쫙 나왔는데 여기 아이돌이었던 이 덕선이로 나온 이 친구가 올림픽 피켓걸로 입고 나온 한복이 기억나는 분도 있을 거고 아닌 분도 있을 겁니다. 피켓걸인데 그때는 이리자 선생님 정도 되는 신난수 선생님, 아마 올림픽 때 신난 선생님께서 의상을 하셨었던 걸로 기록되어 있고요. 그때 마가다스카르 대표팀이 참석하지 않아서 덕선이가 열심히 연습했다가 피켓걸로 못 서고 펑펑 울고 뭐 그랬던 장면이 있고요. 제가 이리고 나서 98년, 2008년, 18년 몇 년이 지났죠? 30년 지났죠. 30년 만에 제가 말한 평창 동계올림픽 개폐막식에 피켓걸입니다. 어떠세요? 한복이라고 느껴지세요? 작품, 아트로 느껴지시죠? 이게 제가 한복을 인식할 때 세계인들도 그냥 민속복이 아니라 뭔가 고퀄러티의 아티스틱, 디자이너로 많이 들어간 그런데 한국거래 이런 이미지를 심어준 어떤 큰 계기가 이렇게 국제 행사들을 통해서 국가가 알리는, 그리고 전 세계로 알리는 일이 됐고요. 이 1988년이라고 하는 응답하라 1988에 보면 이런 분들이 부모였던 분들이세요. 맞죠? 여명의 눈동자와 모래시계, 저도 너무너무 잘 봤던 것들인데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이 인물들이 지금 고령화 사회의 파워 시니어나 액티브 시니어가 돼 있는 부모들입니다. 그리고 이때의 의상들을 보시면 한복은 왠지 일제강점기를 지나서 60년대, 70년대까지 한설이거나 아니면 약간 젊은 친구들한테는 구리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별로 그렇게 뭐 각광받지 않고 일상에 조금 있기 이제 싫어지는 옷들이 됐어요. 서양복식을 좋아해요. 여러분이 모래시계 윤은혜인가 고현정이 굉장히 세련된 양장을 입고 계속 등장을 합니다. 한복보다. 이때는 그래도 적어도 결혼식에서는 한복을 입었을 때였고요. 1990년대가 되면 97년에 IMF 금융위기가 오고 98년에 국가가 아주 급진적으로 디지털 사회를 변화시키면서 IT 사업을 키우면서 대여업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한테 이제 10분 정도 남아있는데 13분 저는 저한테 질문을 내리는 걸 여기 포럼에다 좀 펼쳐놓고 이따가 토론할 때 마구 토론을 하고 싶었습니다. 한복 우리가 언제 입었어요? 베이비 부모들한테는 정말 명절과 의례를 차릴 때 입었고 그때 한복하셨던 분 우리 명장님도 오셨지만 아마 80년대, 90년대, 2000년대까지도 한복 매장이 굉장히 바쁘고 한복 찾는 사람이 많았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안정기를 이루셨던 한복인들과 그렇지 못하신 분 계실 거라고 생각되고요. 언제 입었나를 생각하는 그 시대 때는 4인 가구 정도 이상 됐었던 때였고 가족 공동체가 중요했었고 1인 가구보다는 4인 가구가 많았을 때였습니다. 그러다가 2022년 그리고 오늘 포럼을 하는 2024년은 한복 생활이 사람들의 입에 특히 전공자나 뭐 산업계나 이런 분들이 국가유산청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국가유산으로 공동체의
어떤 유산으로 지정을 하고 이거를 보존하고 싶은 건지 육성하고 싶은 건지 이제는 이제 우리의 몫이고 미래의 몫이 되는 건데요. 일상화를 의미하는 걸까? 원래 한복은 특별한 날에 입는다라는 게 사전적인 정의로 나옵니다. 제가 그 토론 발표문에 쓴 것처럼 옥스퍼드 사전이나 브리테니커나 콜린스 사전에 검색을 하면 그냥 코리안 드레스야. 그리고 굉장히 스페셜 데이 같은 때, 세러머니 하고 싶을 때 입어. 근데 최근에는 굉장히 다양한 모드가 있어. 이런 식의 표현을 쓰거든요. 일상화를 근데 의미하는 게 저는 한복 생활이 되어야 한다고 말을 하는데 한국인에게만 일상화가 돼야 되나? 라는 것에서 아니 이제는 양복에서 한복으로 트렌드를 바꿀 수 있는 미래가 오는 거 아니야 라는 저만의 꿈을 꾼 겁니다. 그래서 GPT한테 또 코파일럿한테 야 한국의 화두 올해 2025년 화두 5가지만 써줄래? 이렇게 물었고요. 세계의 화두 5가지만 써줄래 했더니 이게 잘못된 건지 아니면 진짜 이렇게 한 건지 OECD 국가에 진입한 대한민국과 선진국의 화두가 똑같은 건지 지속 가능한 발전과 환경보호,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의 발전 그 외에 인구 고령화와 사회 변화 이거는 선진국이 다 겪고 있고요. 저출산도 다 겪고 있어요. 물론 몇몇 프랑스나 이런 것 이제 그런 나라들에서는 우리보다 0.78명을 지금 2022년과 2024년 추계가 한 명도 안 낳고 있는데 물론 결혼도 안 하고 있죠. 거기는 결혼과 상관없이 출산율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나라와 정서나 관습이 다르거나 하기 때문이죠. 나머지 글로벌 경제 불안정과 새로운 성장 동력, 지정학적 리스크와 국제 관계 변화는 우리가 관여할 일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관여할 수 있는 건 환경보호 할 수 있어. 좀 덜 옷을 소비할 수 있어. 마구 탐욕스럽게 옷을 사지 않고 버리지 않아도 돼. 고쳐 입어도 돼. 이런 거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인공지능의 발전과 디지털 전환 손바느질 하시다가 미싱이 들어왔을 때 손으로 바느질 안 했다고 미싱 옷이 한복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제가 원고를 이번에 쓰면서 너무 바쁜 중에 글을 써야 되고 주제를 막 잡고 토론을 하실 분한테 전달하고 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AI와 함께 나는 이제 원고를 쓰는데 질문을 적절히 잘하고 같이 의논해야겠다 해서 제가 지금 원고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저걸 또 수정을 다 못했기 때문에 제가 최종 파일은 메일로 드릴게요 하고 거기다가 노티스를 좀 남겼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제가 대면하고 있는 지금 한국 사회에서의 한복 생활과 한복 산업 생태계를 보는 것이 AI와 디지털 시대를 제가 감히 논하기는 어렵고 뒤에 세 분이 너무나 잘 말씀해 주실 거예요. 저는 시장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저희 학과가 2005년에 처음 학생을 43명이 들어와서 4년까지 완성연도가 됐을 때 평균 연령이 30대 중반이었습니다. 학력은 고졸자가 대부분이었어요. 거의. 지금 20년이 지났는데 평균 연령이 2024학년도에 44세예요. 10년이 뛴 거예요. 그러니까 늙은 분들이 학생으로 공부를 하러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한복을 배우겠다고? 그분들이 한복 장인이 되고 싶어서 들어왔나? 아니면 한복 장사를 다시 매장을 하고 싶은 건가? 그걸 제가 다 읽어봤더니 진짜 다 읽어봅니다. 근데 새로운 트렌드예요. 나 한복으로 제2의 인생, 소일거리, 커뮤니티 진짜 그런 걸 찾으세요. 여기에 표를 보면 한국은행에서 이제 나오는 매거진 모크 이슈노트에 나오는 건데요. 2025년, 2024년, 2023년 우리는 지금 2020년에서 2030년 그 사이입니다. 초고령 사회로 2025년이면 지금 이게 20%라고 하지만 저도 유튜브를 굉장히 많이 보는데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이면서 인구를 바탕으로 경제사를 쓰고 있는 이철희 교수님은 곧 10년 뒤, 30년대가 되면 고령 65세 이후의 인구가 거의 40% 가까이 접근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72년이 되면 아기도 안 낳고 인구는 늙어서 3천만 정도가 남한 인구가 된다고 합니다. 그건 1910년에 독립운동을 했을 당시 조선의 인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2차 베이비 부머가 바로 66년부터 74년경에 이제 출생하신 분들이에요. 아까 이제 손 잠깐 들었던 그 연령층이 이후가 이제 베이비 부머
그 다음 X세대, 그 다음 우리가 말한 밀레니얼 Y세대, 그 다음에 MG라고 할 때 그 Z세대가 있고요. 또 토론문에서도 알파 세대를 박선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 들으시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한국의 상황에서 과연 한복 생활을 정말 할 수 있을까? 그러면 한복 생활을 하게끔 한복을 전문으로 하는 인재를 어떻게 양성해야 되지? 그게 자꾸 고민인 거예요. 앞으로 한국이 2030년대, 이제 향후 50년, 여러분은 아직 살아계실 나이시거든요. 떠나실 분이 계실지도 혹 모르시지만 20년, 30년 그 사이면 열심히 아직도 뭔가 영위하고 싶을 때 디지털 세대이자 학력도 다 대졸이자 소득도 어느 정도 엄청나게 많이 성장했던, 고성장을 이끌었던 1차, 2차 베이비부머들이 은퇴를 하면서 새로운 시니어가 되고 이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들은 어떻게 바뀌느냐,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 오브젝트를 팔거나 할 때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거는 뉴스에서 나오는 거지만 가구수 자체가 4인 가구, 응답하라 1988에서 봤던 것처럼 4인 가구, 3인 가구, 부부 가구, 아이들 2명에서 이제는 그냥 1인 가구, 1인 가구가 거의 50%는 넘었고요. 여기 4인 가구가 14.7%, 61.7%가 1, 2인 가구다. 그건 너무 많이 아는 트렌드예요, 지 교수님.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한복은 커뮤니티, 가족 공동체를 영위했던 곳에서 양식이 거의 안정화되고 그게 계속 전통으로 우리에게 왔고, 가족 모임이나 가족 행사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통가을애들의 결혼식이든 뭐 돌잔치든 아니면 죽음, 장례 이럴 때 입었는데 이게 1인 가구가 되면 한복을 계속 소비하고 싶어 할까? 그래서 이 미래를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된다. 제 질문이에요. 이건 이제 토론할 때 다시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랑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5분 동안 정리해보면, 제가 오늘 AI와 디지털 시대의 한복 생활과 한복 교육의 방향에서 한복 교육을 하려면 한복에 관한 수요가 있어야 됩니다. 수요는 그걸 좋아해야지 돼요. 제가 마케팅을 석사 때 전공했는데 소비가 일어나거나 물건을 구매할 때는 선호를 해야 하고 소득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 가격이라는 게 나오니까, 그 다음에 기회비용이 낮아야지 그걸 살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출산을 하는데 내가 다 포기해야 돼, 애 키워야 돼, 너무 많은 비용을 들여야 돼, 내가 그래서 애 안 달래, 이런 것처럼 한복을 입을 거야 하면 너무 기회비 많이 들었던 거예요, 과거에. 너무 비싸, 관리도 안 들어, 이 돈 가지고 나는 양장 사서 입을 거야. 근데 지금은 제가 비싸게 줘도 그걸 입고 이제 자주 입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변하기 시작했고, 제가 한복을 명절이 아니라 진짜 일상에서 입고자 오늘도 입은 것처럼. 근데 이게 그 한복은 아니죠. 우리가 아는 전통 조선시대 한복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한복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그 지점에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과거에 한 50년 그리고 앞으로 50년 그거만 가지고 여기서 나는 딱 얘기하고 싶다. 그걸 토론하고 싶다. 그리고 미래의 한복이 어떻게 나가야 될지는 미래 사회가 A와 디지털로 변하는데 어떻게 거기에서 한복들을 이야기하는지 좀 들어보고 싶다. 그래서 제 요구가 있어서 세 분을 더 연사를 모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세대들이 바뀌면서 라이프 스타일이 변하고 한복 교육은 이제부터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 제가 이거 준비하기 전에 전국에 있는 고등교육기관의 한복학과의 커리큘럼을 다 홈페이지라서 봤고요. 도표를 정리했고요. 그중에 일부만 실은 거예요. 근데 2개나 1개만 가르쳐요. 한국 복식사 또는 한국 복식사와 한복 만들기. 가장 많은 컨텐츠를 갖고 있는 건 단국대학교 대학원, 원광지대학교, 전통문화대학교. 그 3개 대학, 배화여대까지 4개네요. 그 다음에 플러스가 마른방이라고 하는 국가가 만든 기관입니다. 자, 5군데서 한복을 가르치는데 보니까 제가 고등교육을 해왔고요. 무엇을 어떻게 어디서 했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대부분 그렇게 가르쳤어요. 자, 미래 한복생활 선호를 하려면 많이 봐야 돼요. 저희가 마케팅에서도 물건을 팔려면 일단 인지도를 알려야 되니까 홍보부터 막 합니다. 이름을 알려요. 명함 돌리듯이.
그 다음에 좋아하는 신뢰관계가 생기고 거기에 기꺼이 비용을 지불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갈 때까지 가야지 그 상품을 사는데 한복이 그래져야 되는 상황이 이제 도래하고 있구나. 파워 시니어들한테. 그리고 그 파워 시니어가 소비를 오브젝트라고 하는 실물을 입거나 자기가 가치지향적으로 의상을 입을 때 양장이 아닌 한복을 선택해야 돼. 그리고 세계에서는 이제 한복이 얼마나 독특하고 뭔가 고령화 시대에서 입기 편한 옷으로 미니스커트 아니고 금방 우리가 만들어 입을 수도 있고 핸드메이드 가능하고 요새는 점점 소확행도 있고 뭐 충분한 오늘 하루 무사하게 사는 뭐 그런 그 하드들이 있는데 거기에 적합한 옷으로 인식되면 이거 트렌드가 양복에서 한복으로 가겠네. 전쟁 끝에 군복 같은 양복을 우리가 입었는데 이제 평화 시대나 AI 시대로 거리를 좁히고 그 다음에 내 지식을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여기 제가 야성, 이성, 지성, 인성, 넘성은 제가 평상시 그냥 걸어다니며 생각하는 거였어요. 야성의 시대였던 봉건이 아니라 원시 시대. 그리고 이거는 뭐 검증하거나 역사적인 맥락에서 제가 이야기한 건 아닌데 적어도 계몽군주라고 하는 시대를 우리가 이성의 시대, 지식 시대 이전에 이성주의가 나왔단 말이에요. 신성의 중세를 마치고 근대 르네상스 때 계몽 시대 때 진짜 우리가 호모 사피엔스답게 살았네. 그런데 과학이 대세가 됐던 산업혁명이 끝나고 나서 우리가 현대라고 말하는 쪽에 들어왔을 땐 진짜 과학이 종교였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 크로마뇽이 네안데르탈인에서 크로마뇽인으로 갔을 때 호모 사피엔스가 사피엔스니까 이성이 지성이 되는 거야? 그런데 어느 날 A한테 엄마 인성교육하고 왔어요. 그러는 소리를 듣니까 인성이 중요해진 거야? 했는데 이제 보니까 한복은 소울풀하구나. 호모 스피리투스 또는 스피리추얼리스라고 GPT가 저한테 그게 더 멋있는 이름이야 라고 알려줬는데 제가 고치지 못했어요. 미래 AI 시대에는 정말 창의적이고 예술지향적이고 아트가 있고 전쟁보다는 평화로운 공존을 좋아하는 그런 인류, 고령하던 인류가 가치지향적으로 살 때는 한복이라는 게 굉장히 컨셉이 맞아. 이제 우리는 그걸 알리는 시대에 온 거야. 입히는 건 일단 알리고 보자부터 해요. 그래서 제 마지막은 41분입니다. 후속 발표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이렇게 알려요 라는 걸 너무 멋있게 설명해 주실 겁니다. 전 여기까지 제가 궁금했던 거. 근데 제 신념. 한복을 양복 대신 일상에서 입을 수 있어요. 예스. 그리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땡큐.